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20세기 자기계발서의 고전인 인간관계론을 쓴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와 소통, 리더십을 아우르는 넓고 깊은 성찰과 통찰력을 가진 미국의 작가이자 강연자인데요. 데일 카네기는 물건을 파는 세일즈에 대해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는 자세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결국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요체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건데요. 오늘 호남이는 세일즈와 호남 향후의 두 마리 토끼를 열심히, 부지런히, 성공적으로 쫓고 있는 분입니다. 세일즈일과 향후의 일, 둘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이력을 잠깐 보니까는 인천 호남 향후회 회장, 제약유통회사 대표이사, 대한양궁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수석부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부회장 등등 뭐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고향이 부안이신데 고향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고향 부안은 네. 산들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네. 어사 박문수가 생거 부안이라고 할 정도로 생거 부안이 예. 무슨 뜻인가요? 살아있을 때는 부안에 살자. 아, 그 정도로 예, 뭐 예. 좋은 곳인가요? 그렇게 이제 풍광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산의 진미가 또 먹거리가 좀 좋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실길이 마실가자는 마실길을 만들어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서해안 쪽을 부안 중심으로 지질공원이 생겼는데 네. 그게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이번에 승격돼가지고 관광으로도 좀 인프라가 있는 고향입니다. 저는 그 변산반도 넘어가는 길에 있는 그 내소사 거기 가끔 갔는데 상당히 운치 있고 좋던데. 그렇죠. 전나무숲 유명하죠. 대장금도 거기서 촬영을 예. 했던데. 하나 더 얘기하면 곰소 젓갈. 맞습니다. 맛있는데.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우리 오명석 회장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프로 정신으로 자기를 개발하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네. 프로 선수들은 자기 몸값을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실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때 네. 프로의 값이 매겨지듯이 항상 자기 개발을 계속 하지 않으면 프로같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영업사원은 좀 달라서 제가 진짜 제약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반 의사 반 약사가 그렇죠.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전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병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면서 프로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약 영업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냥 첫 직장이 제약회사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원광대학교를 네. 나와서 그때 이제 원광대학교 병원이 생기면서 네. 제약회사에 진출하는 그런 게 저희들이 홍보를 받고 네. 이제 입사 시험 봐가지고 이제 제약회사 들어가서 거죠. 입사 8년 만에 지점장이 되셨다고 하는데 빠른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갔던 지역들이 좀 영업이 잘 안 되던 지역을 가다 보니까 가서 바로 성과를 또 내게 되고 또 성과를 내게 되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영업이 안 되던 지역을 가서 성과 내고 가서 성과 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계속 이제 제가 또 특별한 뭐 특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래처에 매일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귀찮아하기도 하고 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거리감을 드시다가 매일 가서 가다 보면 거기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주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좀 미안해서 안 시키기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는 건데 친분이 이렇게 자주 가고 거기에 이제 갈 때마다 그 작은 선물 조그마한 거 뭐 그냥 하나씩 선물해드리면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건가요? 그냥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 그냥 꽃 조그마한 거 하나 뭐 이렇게 그 주면서 이제 또 제 명함도 끼워서 주고
근데 의사들이 뭐 자기 확신 이런 게 정말 센 직업인데 평소 자기가 쓰던 약을 뭐 바꾼다든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선생님들도 계속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신약들은 네. 궁금해하시고 써보시고 싶고 그래서 새롭게 환자들한테 적용시키면 더 쉽고 빠르게 네. 부작용 없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쓰시려고도 하십니다. 자주 찾아간다고 근데 뭐 무작정 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요. 좀 그렇죠. 이제 거래처에 갔을 때 거래처에서 필요한 거 아주 사소한 거 환자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날 비가 오는 날 뭐 그러면 우산이 널브러져 있으면 우산을 정리해 놓는다든가 그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으면 바닥을 좀 이렇게 살짝 닦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료하다가 간호사 바쁘니까 모르는데 환자가 넘어지고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진료하시는 원장님들 모르잖아요. 네. 언뜻 한번 화장실 갔다 오면서 보다가 쟤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한두 번 해가지고는 그런 것은 되지는 않고요. 계속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저를 이제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 학교 다닌 이 동기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생긴 것도 또 이렇게 제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성실성으로 가야 되겠다. 뭔가 성의를 마음을 보여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이면은 언젠가는 진심이 통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런 게 많죠. 저를 보고도 너 때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써주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고맙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뭐 세일즈 그러면은 물건을 파는 일인데 말씀 듣다 보니까는 물건을 파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뭐 그런 느낌이 그냥 딱 드네요. 그냥.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약품은 이제 치료 목적의 제품이기 때문에 사치스럽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그런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다 팔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저를 잘 팔아서 저를 신뢰하고 저희 회사를 또 신뢰하고 쉽게 말하면 조금 이제 병원에 좀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환자를 위해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을 판다 그러려면 간도 쓸개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는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모든 정보를 주고 약사님들은 환자를 맞이할 때 자기 영업을 하고 쉽게 하고 더 좋은 약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저는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고 제가 의리라고 하지만 꼭 의리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약사님들은 자기 주변의 동기들 그 지역에서 모임하시는 때 저를 그 자리에서 소개도 해주고 네. 다른 데서 가서 같이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데 더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 주려는 관계지 무슨 값을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럼요. 네. 예전에 저 최실아 씨가 하던 그 의류 광고 카피에 뭐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는 정말 또 다시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계속 저를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프로가 된다는 게 프로로 산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네요. 근데 자존심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로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거는 어떤 뜻으로 꼽아주신 건가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변명이잖아요. 이게 변명인데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거래처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네. 회사에서는 일이 안 될 때 거래처가 이래서 어렵다. 이제 이 변명을 할 수 있는데 변명을 또 다른 변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삶 자체가 거짓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호남이지만 전라북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방대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약사님들한테도 이제 저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제가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말하죠. 한 번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게 세상 일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친구는 끝까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인정하시고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인상하고 이렇게 조금 부족할 때 많이 웃는 인상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모르면 또 웃고 또 다시 배우려고 하고도 웃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 인상을 제가 만들어갔어요. 거울 보고도 만들기도 해봤지만 그것도 프로가 되기 위한 노력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과 진심이 더해지면은 옥석은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8년 만에 지점장에 오를 정도로 잘 나가셨는데 지금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조직에 속해 있는 거랑 혼자 새로 시작하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있지 않나요? 유통회사를 하게 되면 네. 첫 번째는 배송을 빨리 이제 원활하게 빨리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니들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신뢰를 지켜줘야 돼, 약속을. 그분들도 병원을 경영하잖아요. 네.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어려울 때는 돕고, 그럼 나도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또 도와달라고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게 다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네. 쭉 성장을 했어요. 계속 네. 창업해가지고 원장님께서 이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하셨는데 네. 코로나 전담병원이 됐어요.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전담병원을 하라니까 당신도 이제 전담병원을 먼저 하고 다른 데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회사 매출이 많이 줄었죠. 웃을 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 웃으시네요. 이제 1, 2년 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한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때마다 또 원장님도 다른 방법으로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네요. 신뢰, 의리. 예. 해외에도 혹시 진출을 하셨나요? 네.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이제 미국에다가 KF94를 이렇게 좀 일부 수출을 하게 됐는데 그 KF94는 전국에 전 세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바이어들이 좀 이렇게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네. 좀 기능성 마스크를 요청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원적외선 마스크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그 같이 개발하시는 회장님 한 분하고 이제 제가 손을 잡고 네. 그걸 개발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에서도 좀 판매하고 있고 제가 병원에다가 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나요? 그는 이제 원적외선 섬유로 자체적으로 열을 좀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열에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섬유에 붙으면 그게 자체적으로 이제 그게 기능을 잃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아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좋고 그래서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왜 그런 마스크를 만들 생각을 그럼 못했을까요? 그런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거의 선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준비된 프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였나요? 기회가 좀 좋았고요. 또 영국에도 그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밴디지라고 해서 머플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판매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 가족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함께하자.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제가 코로나 때 매출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직원 한 명도 감원이 안 되고 창업할 당시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거예요. 다 가족처럼 같이. 가족들은 또 어려울 때 네. 팔이 안으로 굽듯이 서로 돕고 살잖아요. 네. 그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함께 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누려고 노력하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느꼈던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인천 호남 향후회 회장 지금 맡고 계신데 그 향후회 활동은 근데 처음에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제가 인천에 90년도인가 그때 왔을 때 10월 달에 발령받아갖고 인천에 왔는데 저희 장형께서 이제 인천에 가면 우리 부안의 선배들이 이렇게 형님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가서 찾아가 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활동하신 지 30년이 네, 그렇죠. 코로나 때는 뭐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활발해졌나요? 어떤가요? 지금 인천 호남양후에는 정말 자랑할 게 많습니다. 선배님들께서 60년 됐거든요. 근데 향후이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그때 모금을 잘 하셔가지고 향후들은 죽어서는 좀 편안하게 안장할 수 있는 공동묘지도 또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지금 값을 따지니까 몇백억 드는 거예요. 아, 향후의 자산이 몇백억씩 되나요? 공동묘지는 뭔가요? 그때 당시에 선배님들께서 그 이제 김포 쪽에 땅을 한 4,5천 평을 사놓으신 건데 거기에 이제 호남인들 돌아가시면 거기다 이제 이렇게 안장시키게끔 그렇게 해놨던 거죠.
천 몇백 분이 모셔져 있다가 네. 지금 거기도 사실은 그 주변이 다 김포시가 생겼고 그 앞에까지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네. 거기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를 개발할 시점에 향후 회관도 새롭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자산은 몇 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묘지를 다 이장하고 개발을 하면은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작년에 향후 회장 취임식이랑 효 문화 잔치를 같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규모가 대단했다고요?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효문화 축제를 했는데 그 이제 삼산체육관 한 5천 명 관중이 2층, 1층 뭐 이렇게 내빈도까지 이렇게 쫙 차 있어요.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도시락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물 흐르듯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5-6시간을 했는데 거의 끝날 때까지 그 많은 향후들이 이동 없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 보면 야, 이거 호남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좀 너무나 막 울컥할 정도로 향후이 진짜 기적 같은 일을 했구나. 부안군 근농 인재 육성 장학재단 뭐 이 활동도 하시는데 이거는 또 뭔가요? 제가 이제 부안 군면회장 할 때 거기 이사로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추천해가지고 갔는데 김병호 우리 향우님께서 자기가 살던 집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라고 하면서 이제 장학재단에 기부하신 거예요. 네. 유부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것을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장학금 만들어서 대학생들 반값 장학금을 만드는 거죠. 그때는 이제 금액이 적었으니까 대학교 1, 2학년들한테 반값 등록금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금액이 커지면서 전학년 다 반값 장학 등록금을 해주고 부안군 전학년을요? 네, 대학 부안군에 소속돼 있는 대학생들은 전학년 다. 그리고 대학을 못 간 사람한테는 또 취업할 수 있는 거,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원을 다니는 비용까지도 해주고 체육 특기생들한테는 또 특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재원들이 다 마련이 되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십시 일반 장학금들도 계속 후원하는 국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금액이 커져가지고 100억이 넘는 데서 이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10억씩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학생들이 계속 줄어서 걱정입니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아니 돈을 주겠다는데 받을 애들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부안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계시면서 그것도 저걸 두고 인천에 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든지 줘보려고 하고 있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해당 사항 있는데 이러면 연락을 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거 심사하고 하는 게 이제 이사들인데 저도 이제 한 8년 차 계속 매년 조금씩 이제 장학금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주변 사람들이랑 가족처럼 따뜻하게 살려면은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정으로 사는 세대는 옛날 같지 않지만 각자 이제 콘크리트의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향후회라는 게 선후배, 뭐 동료, 뭐 학연, 지연이 결국에는 한 가족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걸 끈끈하게 해가지고 좀 있는 분이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세일즈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뭐 사람이 하는 일에 관한 거는 결국 사람 마음을 얻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제가 좀 먼저 실천하고 네. 봉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할 때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때 이제 뒤로 좀 주춤하시는 분도 계신데 결국에는 그분들도 나중에는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아닐 때라도 그 마음이 이제 빨리 생기냐 늦게 생기냐는 차이인데 그걸 이제 잘 조화 있게 한다면 가령 이제 내가 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보였는데 그거를 곡해를 하거나 뿌리치거나 뭐 다른 의도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향후회장 취임하는 날, 호남 향후회장 취임하는 날 저는 정치를 안 합니다. 선언을 했고요. 이제 1년 지나고 보니까 저를 좀 알아주시는데 제가 이제 또 더 열심히 해야죠. 뭐 병원을 가든 향후회를 가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 진심은 통하는 거네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인정하게끔 제가 저를 또 많이 팔아야죠. 저의 진심을 보고 제가 봉사하는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주변에 생기고 저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면 앞장서 도와주시고. 나를 판다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처음에 향후회장 되면서 인천에 100만의 호남인인데 100만의 호남인이 1년에 10만 원씩 고향에 기부를 하면 1,000억이 되거든요. 고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는 세제 혜택을 100% 받기 때문에 애양심만 가지고 선물도 받으니까 일석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일을 그러니까 좀 가령 10만 원짜리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그러면? 그 교환을 쓰지 못하는 돈, 어려운 곳을 도와줘야 될 곳,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군수가 뭐 개인 돈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정말 각자 다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자금은 필요하고 좀 더 좀 세심하게 누굴 도와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쓸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고향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잘 살고 있으면 고향이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십시일반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개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법이 좀 바뀌어서 네. 법인에서도 도와줄 수 있다면 아마 고향을 더 크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법인에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들 급여 받아가지고 이렇게 돕고 있는데 법인에서도 자기 고향에 큰 자수성가 해가지고 나가서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좀 고향에다 돕고 싶은 금액을 크게 놓을 수도 있고 지금은 연 500만 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이제 더 크게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고향도 살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곳에 기부를 하기 때문에 꼭 고향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내 부모님 고향이 아닌데 뭐 처가 고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은 작년에 경상도하고 조인을 맺어서 그쪽에다 우리가 도와주고 거기서 우리한테 또 인천에도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니까 인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서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법인도 할 수 있게 하고 액수도 확대하고 그러려면은 정치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요? 정치 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좋은 의견을 갖고 국민들이 바라는 삶으로 하시겠죠. 저는 이제 정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기억, 고향의 부모님, 그다음에 형제들, 친구들, 어릴 적 사춘기 연애 시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 추억이 너무나 아름답게 자란 곳이다. 호남은 나의 어머니의 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곳입니다. 오늘 호남이는 오명석 인천 호남향후회 회장과 소통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특히 사람에 관한 건 마음을 얻지 않고 진심으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한다고 가까워서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가끔은 멈춰서 주변 가까운 이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헤아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